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시작부터 창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오늘의 한국 사람으로는 신희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신희은 작가님이요, 최근에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라는 책인데, 참고로 이제 요 책, 제가 낸 요 파일이라는 책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책이고요. 공교롭게 일단 이틀 정도 간격을 두고 책이 나왔죠, 그죠? 신희은 작가님은 머니투데이 기자시거든요. 그래서 싱글 파일이라는 채널을 만드시고 운영을 이제 주로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쯤에 제가 증권부에서 한국거래소 출입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기사를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정말 연차가 낮은 이제 어린 기자였을 때, 신입이셨군요. 신입일 때 이제 열심히 쓰던 때가 있었는데, 어렴풋이 어떤 증권사 지하 주차장에 주식 고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갔더니 이제 한 평짜리 이제 구두방에 구두를 닦으시는 이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주식 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구두를 닦으러 오시는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베테랑들이 이제 추천해주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가 된 걸까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자산가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진짜 가능해요, 그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신기하네. 근데 투자하셨던 종목 중에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잘 된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를 창출하신 거죠. 그래서 구두를 이제 닦는 정말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자산가였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구두 닦으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경제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 말고 실전 투자 고수 중에 이런 약간 숨어 있는 고수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만 있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가 막 증권, 부동산 다 거쳐서 이제야 싱글파이어 채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실 그 머니투데이에서도 그게 색다른 시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드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게 뭐 회사에서 기존에 이제 취재하고 이런 형태를 굳이 얽매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실전 투자자를 만나서 초보인 내가 직접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목표가 파이어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파이어족 꿈나무였던 거죠. 그럼 개인적인 목표와 이제 회사의 목표 대충 잘 말하는 거예요? 약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제 나의 꿈을 이루고 또 이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분들의 꿈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채널 만들어보자 해서 싱글파이어가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 싱글 파일이라는 거는 싱글로 파일을 달성한 사람만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싱글족과 파이어족을 위한 이제 재테크 정보를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주로 이제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제 20, 30, 40대를 위한 컨텐츠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싱글족 관련된 컨텐츠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1인 가구.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싱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거네요. 유익한 채널입니다. 그러면은 파이어 하신 소위 좀 이제 좀 젊은 나이에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뭐 편견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깨졌나요? 그 편견은 무엇고 어떻게 깨졌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이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채널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2명 나오고 끝났어. 2명 나오고 더 이상 못 찾아가지고 채널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황국님 같은 진짜 실전 투자자이면서 파이어 하신 분들이, 한국 사회는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은퇴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라이프가 이제 조금 한국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을 했더니 막 제보와 신청이 들어와서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냥?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희망을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게 정말 내가 엄청난 마이너리티고 이게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걸어온 발자취를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게 내가 실현 가능한 꿈이었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플러스 채널은 그 영원히 운영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그쵸. 그죠? 채널이 지속 가능해졌다. 지속 가능, 그렇죠. 지속 가능 너무 채널이구나. 다행이다. 저는 사실 금수저이거나 부모님이 투자로 좀 이렇게 큰 성과를 내야지만이, 그것도 일종의 이제 문화 자본이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을 받아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네. 전까지만 해도. 한마디로 이제 부모가 물려준 게 꽤 있어야지만 네. 그 부모가 투자 네. 교육을 해줬다던가 아니면 이미 좀 자본이 있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던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웬걸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약간 흑수저가 훨씬 많다. 오히려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쪽이 더 많았나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나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노동으로 열심히 일만 하셨던 그런 이제 부모님을 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네. 정말 그 흑수저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외환위기나 IMF 때 집안이 좀 망했다. 그래서 네. 어려움을 겪어서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없으면 아주 돈이라는 아주, 게 비참하다 이런 엄청나게 거. 중요한 거다. 네. 돈의 중요성이죠. 네. 같이 그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이제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되게 절박하게 노력하신 분들이 결국은 이걸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서 또 큰 꿈과 희망을 얻었달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누구나 네. 할 수 있다. 그런데 절박함은 매우 중요하다. 뭐 그런 그쵸, 거네요. 예. 그쵸.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분 만나보셨나요? 50분? 60분? 제가 이제 네. 지난 1년간 싱글파이어 채널 운영했는데 예. 50분 정도 만났더라고요. 아, 50명.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책에 실은 이제 인터뷰는 24분인데. 그죠, 24명이죠. 네. 그러니까 꽤 많이 만난 거죠. 그쵸. 네. 거의 뭐 매주 한 명씩 만나신 거네요. 그럼? 그쵸. 네. 네, 매주 한두 명씩 만난 거죠. 네. 그럼 그 중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뭐 누구시고 왜 또 그런 거예요? 한국님을 꼽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재미없고 딴 분이에요. 딴 분. 네. 저는 일단은 네. 한국님의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네. 그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투자 영역을 논문을 찾아보고 실제로 이제 공부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서 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딴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되게 표피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근데 되게 그 심오하게 공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전문가 수준의 내가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인상 깊었던 분은 이제 사실 저희 채널에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강명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실은 아파트 뭐 시세 차익형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거의 대중화돼 있잖아요. 저 부동산의 메인스트림이죠,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쉽고 네. 가장 접근도가 높은데 사실 좋은 방법이잖아요, 사실. 좋은 방법 아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형으로만 이제 한 15년 가까이 외기를 가신 거예요. 수익형이면은 뭐 월세를 오피스텔이라든지 받는- 상가 이런 쪽인가요, 그러면? 네, 부동산 네. 임대업 같은 네. 거죠. 그래서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네. 1인 가구 타깃으로 한 그런 이제 임대 사업을 하셔서 꾸준히 이제 자본 소득을 예를 들면 월 뭐 몇십만 원일 때부터 지금은 월 한 7천만 원까지 오, 장기간 네. 계속 축적을 해오신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하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뭐 예를 들면 99명의 사람들이 다 아파트 하고 있는데 네. 내가 그 오랜 기간 외기를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근데 왜 아파트를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초반에 살짝 해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도 시세 차익형으로 하지 않고 수익형으로 하셨어요. 그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한 4%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수익률이 낮아서 이제 원룸 오피스텔은 한 이제 뭐 6, 7%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갈아타신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면 네. 2년이고 3년이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네, 뭐 요즘 갭 투자도 이게 사실은 뭐 비과세 뭐 일반 과세 하려면 이제 뭐 2년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수익률이 낮아지죠, 한마디로. 네네. 그러니까 팔아야지만 돈이 되고. 그쵸. 근데 2년 후, 3년 후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안 좋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기다려줘. 네.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이클이 나에게 딱 맞게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꾸준히 나오는 걸 하셨다는. 아, 그래서 이제 상가를 투자를 하면은 이제 네. 그런 이제 부동산 규제에 좀 덜 걸리기 때문에 그쵸. 좀 팔 때도 좀 자유롭고 그쵸. 물론 뭐 양도세는 좀 내야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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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좀 빨리 치고 빠지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 월세로 나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네, 네, 그쪽을 추구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인 게 좋고 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게 좋아서 이걸 했고 외기를 이제 잘 가셔서 성과를 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해킹 스쿨 교육 플랫폼 이한별 예. 대표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불과 30살 정도에 네. 과외처럼 시작한 소규모 교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 사업으로 확장시킨 거. 근데 사실 저도 황무님도 대학 때 과외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가끔 해오죠. 네네. 근데 네. 그 과외를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발판으로 삼아서 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네. 과외를 하시다가 그걸 어떻게 사업화하신 거죠? 사업을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네. 자본이 크게 많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먼저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작게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네. 맘카페에 이제 그 공지를 내서 네. 설명회를 모집했더니 학부모님들이 한 대여섯 분 오셨대요. 네. 그래서 그분의 자녀를 과외하는 형태로 네. 공간을 빌려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직접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확대되면서 나중에 학원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커지는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사업을 하시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시작부터 창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도 하나의 편견이 깨진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사업을 하려면 이제 뽀대 있게 몇억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공간 막 생각하실 이렇게 텐데, 넓은 그렇죠. 곳에서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직원들만 뽑아놓고 직원들 이렇게, 뽑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제가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패하고 시장을 떠나는 그 패턴을 한번 봤더니 네네. 처음부터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5천만 원, 1억 넘는 돈을 네. 그냥 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빵원이 되면은 그 시장을 저주하죠. 그렇죠. 세상을 욕하고 이제 남을 네. 욕한 다음에 이건 떠나는 투기다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거 안 내가 된다고. 이제 피해자가 네. 되고 그죠. 어떤 시장은 되게 냉혹한 막 어떤 가해자들이 가득한 이런 시장이 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수익을 회복할 수도 없고 이제 원금 회복은 어렵고 그걸 떠나서 다시 돈을 벌 기회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인드는 다치고. 네. 예.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제 끝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패턴을 밟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엄청 근데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크게 배운 거는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는 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보고 맞는 걸 찾아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데 네, 맞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몇 억씩 넣고 그게 반토막이 났다고 슬퍼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뭐 투자 기회는 어차피 계속 오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오죠. 그럼 그 중에서 네. 이제 사실 이분들이 부자 된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다 그죠? 다르죠. 다 다른데 네, 네, 네. 공통점은 뭐가 있었어요? 그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이 두 가지 있는데 이제 헛국님이랑도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하나는 실행했다는 거더라고요. 뭔가 했다는 거. 네, 네. 뭔가 했다.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고 이루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죠. 네,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그 실행을 뭔가 대단한 걸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100억 넘는 자산가가 되고 뭐 100억, 200억대 투자를 유치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가 되고 했지만 이 분들의 첫 출발은 뭐였냐면 직장인일 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정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했다. 그 다음에 뭐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내가 뭘 배우러 다녔다던가 네. 주말에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서 뭐라도 했다. 근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사실 뭐 그럼 예를 들면 강영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네, 네. 뭐 출근 전에 임장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뭐 언젠가 뭐 오피스 때 하나로 시작하셨겠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항상 부동산 책을 읽고 네.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책을 다 읽고 그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임장을 꼭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든 사업이든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노력이 있으면 그걸 네. 하고 그걸 조금씩 키워서 꾸준히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노력도 사실 본의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 노력도 복리로 불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지식이 다 어디가 쌓여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신기한 거는 하나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 다음 거부터가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에너지가 이제 덜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 성공의 패턴을 한 분야에서 이렇게 깨달으면은 두 번째 분야에 정복하는 거는 훨씬 더 쉽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직장인 분들 중에 만약에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SNS 활용해서 먼저 시작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그 현실에 자꾸 내 목표와 꿈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응원드릴게요.